박PD의 픽. 지난주 재개발 재건축 잔치 끝났다. 요 방송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가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거론하면서 방송을 마쳤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후속편을 마련했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지방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맞아요. 대구 지역이 대표적이더라고요. 여기는 보수의 원조를 자처하는 지역인데 왜 그렇게 청년들은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경제적인 측면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청년 10명 중 7명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와, 그러면 3명밖에 고향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이 대구와 수도권 청년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를 보니까 작년 대구의 청년 인구는 8년 전보다 17.1%가 줄어서 58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청년이 기준이 뭐냐 봤더니 19에서 39까지더라고요. 어쨌건 대구의 청년은 58만여 명, 청년의 비중은 24.6%였는데 3.7%포인트가 낮았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건 전국 8도가 마찬가지지만 대구의 경우 유독 두드러졌다는 의미죠. 지난해 대구에서 다른 시도로 순유출한 청년 수는 9,307명. 그런데 수도권으로 간 청년이 84.4%였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이유는 일자리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73%가 직업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이 교육, 그리고 주택 순이었는데 순유입은 2,2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거주 청년들은 수도권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학력, 고용률, 임금, 근속기간, 금융재산 수준 대체로 낮았습니다. 대구 청년의 고용률은 64.5%, 수도권에 비해 6.0%포인트나 낮았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수치들은 2015년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더 커진 거예요. 갈수록 줄어도 현찮을 판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청년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300만 원 미만이 무려 66%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보다 13.1%포인트나 높았어요. 학력도 그렇고 고용률, 임금, 근속기간, 재산 두루두루 수도권 청년에 비해 낮다는 거죠. 왜 낮을까요? 수도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즉 대구에서 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탈대구를 하는 거죠. 반면 대구 청년들의 자가 비율은 60.2%, 수도권에 비해 오히려 7.5%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아이고,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네. 또 눈에 들어오는 수치가 대구 청년들의 부모 동거 비율인데요. 49.8%, 수도권에 비해 5%포인트가량이 높았습니다. 반면 향후 결혼 계획 비율은 69.5%로 수도권에 비해 4.6%포인트가 낮았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자가 비율이 높은 건 수도권보다 집값이 싸기 때문이고 부모 동거 비율이 높고 결혼 계획 비율이 낮은 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모습은 대구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대구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지자체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집에서 서울 종로회사로 출퇴근하는 30대 후반의 이모 씨. 이분은 하루 평균
3시간을 길에서 허비합니다. 광역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고생해서 출퇴근을 하지만 그분이 몸담은 업종이 인쇄 출판이라서 10년 차임에도 연봉이 4천만 원대래요. 어허. 젊었을 때는 3시간 통근에 큰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힘이 들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연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거의 잠만 자다가 하루를 다 날린다. 씻고 늦은 점심 먹고 하면 얼추 2시, 3시인데 다른 활동을 하기도 애매하다. 일요일은 다음날 출근할 생각을 하면 외출할 마음이 싹 가신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점점점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출퇴근 시간 때문에 직장 다니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기가 빨리지 않습니까? 작년 6월 통계청이 발표한 노동자 이동 행태 실험적 통계 작성 결과를 보니까 출퇴근 소요 시간은 수도권이 83.2분. 그러니까 1시간하고도 23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남권을 보니까 59.8분입니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아요. 수도권과 비교를 하면 23분이 차이가 나는데 호남권의 소요 시간은요. 가장 짧았던 강원권 52.1분 다음이더라고요. 출퇴근 이동 거리는 수도권이 20.4km, 호남권이 15.8km, 5km가 차이가 났고요. 부산, 경남이 두 번째로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렸다 하더라도 63.7분, 수도권에 비하면 양반이죠. 집이 역세권에 있거나 강남이나 광화문과 같은 도심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례에 등장한 이 시처럼 출퇴근하느라 청춘을 소모하는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에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교통시간 오래 걸리는 거, 이것 말고도 또 걸리는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전월세, 물가, 교통비, 각종 비용과 생활비가 너무 비쌉니다. 하다못해 삼겹살을 먹어도 서울에서 먹으면요, 요즘은 1인분이 2만 원에 육박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갔던 삼겹살 집도 19,000원이더라고요, 1인분이.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13,000원, 14,000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올해 1월 기준 전주시 인구가요, 64만 1,900명이더라고요. 작년과 비교를 해보니 8,680명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 전체 인구는 176만 8,200명에서 175만 2,900명으로 15,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대구처럼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와, 그게 어딘가요? 방금 말씀드린 전주시 옆에 있는 완주군입니다. 완주군. 전북 완주군이라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곳의 인구가 1년 새 9만 3,040명에서 9만 8,270명으로 5,000명이나 넘게 늘었습니다. 완주군은요, 지금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완주군의 택지 개발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봤지만 더 큰 게 있더라고요. 오, 그게 뭡니까?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이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청년 3종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3종 패키지가 뭐냐면요. 도비, 군비 다 털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북형 청년수당,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지원 사업, 세 번째가 전북 청년 함께 2배 적금 사업입니다. 예, 타이틀만 들어보셔도 어떤 지원 사업인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지난 2월 신청을 마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은 총 364명이 접수를 했는데 159명을 선정하는 사업에 2배가 넘는 청년들이 몰렸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활동 수당과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 진입을 촉진하는 전북형 청년 활력 수당 지원 사업도 인기가 많아서 92명의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2배 적금 사업에는 모집 인원 60명에 16배에 육박하는 1,010명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적금을 들면 도와 군에서 더블로 최종 적금을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 외에도 완주군은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참여 예산 공모를 해서 청년정책 관련 제안 사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즉,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을 군에 제안을 하고요. 군은 이러한 청년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책이 겉돌래야 겉돌 수가 없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완주군의 청년 인구가 좀 많은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요, 청년이 무려 29,570명, 전체의 30%에 달합니다. 물론 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청년 나이가 5살 정도 많긴 해요. 여기는 18세에서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대구의 24.6%와 꽤 차이가 있죠. 여기는 지금 30% 아닙니까? 청년들이 대구에서는 떠났는데 완주에는 몰리는 이유, 이젠 아시겠죠? 대전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대전 잡스. 스티브 잡스 아니고 대전 잡스. 이게 뭔고 봤더니 대전 정착형 청년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의 줄임말입니다. 대전시에서 아예 대놓고 밀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대전 잡스는 우수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는 청년들에게 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정착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에는 기업 이미지 브랜드화와 함께 홍보를 도와준대요. 거기다가 나노, 반도체, 바이오 이와 관련된 분야 30개 기업과 만 39세 미만 구직자 80명을 추가로 선발합니다. 희망자는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과학도시답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의 면면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경남 함양의 지역신문인 함양뉴스에 실린 인터뷰 기사인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면서 택배를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배송 현황을 계속 새로 고침하기도 하고 찍혀오는 전화번호에 문자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만 떠올려도 택배 물류업은 고된 일이다. 차슬기 씨는 이런 상황에 동의하면서도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성격에 잘 맞아요. 전화나 문자 오는 게 처음엔 스트레스였지만 점점 괜찮아졌어요. 일단 혼자서 일하니까 누구와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요.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는 일도 아니라서 저에게 잘 맞아요. 함양은 청년이 정말 없는 곳이다. 식당에도 가게에도 시장에도 청년을 보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를 정밀한 톱니바퀴가 들어있는 기계에 비유하자면
작은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톱니바퀴 하나하나에 기름칠이 필요하다. 청년이 필요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청년은 사회에서 활력을 담당하고 그 자체로 미래를 상징한다. 그래서 차슬기 씨 이야기는 더 반갑다. 이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진솔한 땀을 흘리는 청년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빛나면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 사는 곳이라면 꼭 필요한 필수 업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수 업무들 중에서는 청년들에게 유독 유리한 직군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일들이 대표적일 건데요. 택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지역의 미디어 관련 업무라든지 그리고 관광이라든지 지방 일자리가 부족하다, 지방 일자리는 부실하다 이런 말도 이제는 점점 추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일자리 찾아보면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일자리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갈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